어떤 사람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내돈내산으로 보고 난 후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저의 SNS에다가 열정 넘치는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아마 영화 사진을 보신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CV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해서 당연히 됩니다. 혼자 열심히 떠드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분량은 많지 않겠구나. 잘 대화를 잘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다 보셨을 테니 영화의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전해졌을 텐데 사실 CV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 영화를 다 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스포일러 걱정 없이 아무렇게나 말해야 되는 장점이 있는지 하면 단점은 이 감동을 해치고 싶지 않은데 극장에서 봤잖아요. 눈물을 약간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 해설해 드릴게요.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구석도 있어서 반반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동의 이유나 그 뒷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감동이 돼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제가 찾아봤더니 이 영화 개봉하고 CV를 정말 많이 강행군을 하시던데 CV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CV를 하면서 좀 처음 내가 느꼈던 영화에 대한 감상과 지금 달라진 게 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관객분들 너무 만나고 싶었었어요. 정말 왜냐면 이게 관객분들의 마음에 일어날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개봉하면 정말 많이 관객분들을 만나야지 라고 결심도 했었어요. 그 의사도 드리기도 했고요. 수라배우 만나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좋고요. 그리고 좀 변한 거는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만들 때는 명은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 나는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사람을 그리고 싶었는데 가정환경조사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사람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하지만 나는 공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잘 구현하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명언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보고 그제서야 좀 실감을 했어요. 네. 윤서 배우님은 지금 방학 중이신 걸 알고 있는데 방학 동안 계속 CV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교 개학 했어요? 네. 저희 학교 방학이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개학 후에는 거의 첫 GV일 거예요. 네, 힘들지 않으신지 그리고 감독님과 계속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불안이 있더라고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영혼이 그런 의견이 잘 모르겠다. 그런 불안이 생기던데 그런 불안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명언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초기 집일 때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저도 그냥 저는 이 명언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명언이를 이해하고는 있거든요. 약간 수습을 하자면 저는 명언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은 아니에요. 저 관계랑 되게 친하거든요.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저는 매번 조마조마해요. 이게 어떻게 돌발 발언 나올까 조마조마해요. 친해요. 특종 하나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지점은 가족 영화이면서 성장
글쓰기 영화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저의 어떤 감각을 모두 만족시켜 주어서 되게 좋았는데 아마도 제가 나중에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 영화로 교재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글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다른 TV에서는 뭐 뒷얘기나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았겠지만 오늘은 글쓰기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감독님은 단편 영화 여러 번 만드셨고요.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 작품으로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 플러스 경쟁 부문 초청 K 플러스라는 게 좀 이상한데 지금 중국이 여러 영화제에서 다시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명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발식하고 뜨거운 욕망을 가진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문승아 배우를 보자마자 구수하다 라고 표현을 구수하다는 보통 40대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구수하다는 말로 이제 처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영리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는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해봤고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딘가에 가닿을 수 있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시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출발 지점이 가정환경조사서 그리고 명언이라는 캐릭터로부터 출발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구축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구축이요. 먼저 명은 제가 영화적으로요 보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뭔가 굉장히 작은 인간인데 되게 샤이하지 않은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내성적이지 않은 나서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되게 야망이 있고 그런 인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영화 감독으로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켠에 이제 접어뒀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잊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정환경조사서 어떤 누군가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른들은 마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꺼내오면 좋겠다. 굉장히 종이 한 장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명은이라는 인물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숨기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갈등도 생기고 여기에 나와야 될 인물들도 생기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내내 걸렸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등장인물 중에 김애란 선생님 계시잖아요. 한국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란 작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혹시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모르고 네. 홍보하면서 알았어요. 네. 혹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알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피아노 선생님 같은 일이 들어서 그리고 애란이라는 사랑으로 품어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라서 애란이라는 인물을 지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김애란 작가님과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영화를 보시고 약간 자신의 약간 그 이름을 심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내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문성아 배우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문성아 배우님은 원래 아이돌 꿈꿨고요. 아이돌 꿈꿨는데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배우의 길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뮤지컬에도 도전해야 했지만 뮤지컬보다는 배우의 길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여서 이따가 정평이 있을까 얘기했어요. 2020년 홍미정 감독님의 영화 소리도 없이가 처음으로 개봉된 영화인데 저는 2020년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 이걸 꼽거든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2021년에는 흩어진 마음, 그리고 2023년 비밀의 언덕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곧 선보일 작품이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인데 이 네 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편 다 여성 감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간에는 문성 의원님이 여성 감독님만 소남자라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해명을 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 남자 감독님 영화도 찍기는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찍기는 찍었는데 꼭 인연이 좀 잘 된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게 뮤지컬이나 아이돌은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잘 안 된 게 맞아요. 네, 뮤지컬은 진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됐어요. 포장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리고 이재현 감독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나자마자 구수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기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시고요. 잠깐 저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꿈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새로운 히어로가 되는 꿈이고 50살 주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어딘가 대결을 했습니다. 지금? 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50살 때 그거를 막 야망처럼 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목표 이렇다기보단 그냥 진짜 꿈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다는 거지 막 목표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루 했던 날은? 구수하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가 막 자연스럽고 그렇기보단 그냥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셨기로는 제 미소가 구수하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쁜 얼굴인데 구수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못 들어본 수식어니까. 구수하다는 정확한 그 의미는 알고 있는 거죠. 참깨빵 느낌, 참깨 느낌. 참깨 느낌? 네, 고소하다 아니에요? 고소하다. 구수한 거랑 고소한 거랑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고소한 거는 좀 작은 맛이고 많이 고소하면 구수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르잖아요. 청국장을 고소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청국장 먹어보신 적 있나요? 네, 먹어봤는데. 청국장은 구수하다고 표현을 하고 참깨는 고소하다고 표현을 하죠. 과자는 고소하고 농담처럼 이 여성 감독님들의 영화만 했다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배우들 패스라이브도 여성 감독 세린송 감독이어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준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새로운 여성, 새로운 얼굴 같은 느낌이 이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런 얼굴들을 찾아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소리도 없이는 워낙 좋아하는 영화에서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최근에 이제 준비하면서 흩어진다는 작품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 세 편에 모두 글씨 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소리도 없이에서는 자신을 납치한 인질범의 요구사항을 대신 적어주는 글씨를 쓰고요. 흩어진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합을 잘 맞춰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는 글씨를 쓰고 이번에는 글씨 천지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흩어진 마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가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아가지고 작가로 타고났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어떤 꿈이 있었는지 어릴 때 혹시 돌 때 뭘 잡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돌 때 이게 엄마가 하나만 잡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꿈은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좀 오래 정착했던 것들만 얘기를 해드리면 공주님 좀 오래 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은 엄마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 아이돌 다음에 뮤지컬 배우 나온 배우예요. 네. 다시 이루어가시는 가수로 남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새로운 대형 배우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글쓰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울었던 장면이 두 군데 있어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좀잘 울긴 하는데 영화 보고 두 군데 울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특이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영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영화가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냥 재밌다, 재밌다가 아니라 다 보고 나왔는데 그 장면 너무 이상해.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 영화에 몇 개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제일 이상한 장면으로 꼽고 싶은 건 혜진의 등장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약간 악역이라고 하긴 그렇고 상대 어떤 빌런 같은 역할인데 갑자기 두 명이 나타나 보잖아요. 이 명언이가 감당하기 힘든 두 명이 나타나는 게 영화에서 약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혜진을 등장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혜진이가 등장한 시점을 보자면 아마 명은이가 아마 가짜 승리를 거두는 순간일 거예요. 완벽한 가족을 구축해가지고 그 승리의 순간에 아마 혜진이가 등장을 할 거거든요. 명은이가 쌓아왔던 그 세계를 완벽하게 부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필요했어요. 강력한 명은이랑 정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찌 보면은 둘 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을 다른 태도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어요. 제가 많이 표현했던 말로 명은이를 망치로 온 구원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명은이를 힘들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만 나중에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 나를 성장하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명은이만큼 정말 강한 태풍을 몰고 올 인물을 생각을 해서 혜진을 했고요. 왜 혜진이만 아니라 자매인가라고 했을 때 혜진이만 등장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뻔해질 수 있었어요. 혜진이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한 명이 전화 왔는데 이 사람을 좀 발라서 왕따를 당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자매가 온 것 자체가 좀 신비롭고요. 글 쓰는 자매 뭔가 우리에게 낯섦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농락하기 힘든 공동체라고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 시개념 그런 것도 의도를 낯섦을 의도를 했었고요. 정말 혜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 성인 돼서는 내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명이면 돼. 근데 혜진이가 나 한 명이면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한 많은 풍파를 겪고 왔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 사람을 혜진이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아마 하얀이가 있었기 때문에 혜진은 그렇게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명은과 혜진, 하연 이 두 부류는 사실 글쓰기의 두 가지 타입처럼 느껴지거든요. 명은은 타고난 재능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조사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말하자면 이제 발로 쓰는 작가 같은 느낌이고 이 혜진과 하연은 타고난 작가인 거죠. 생활 환경과 어떤 주어진 조건 같은 게 작가가 아니면 버틸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두 타입의 작가로 데뷔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쩌면 타고난 작가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명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닌가. 명은이 아무리 열심히 발로 뛰어봐라 절대 못 이길 걸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했고요. 그 인터뷰에 인상적이더라고요. 문성 배우님과 그 혜진 역할을 맡았던 배우님들이 이 명은과 혜진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명은은 이걸로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혜진을 맡았던 배우님은 아마 혜진은 목숨과도 같은 절박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글쓰기를 했을 것 같다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글을 아예 안 쓴다 이건 아닌데 이제 계속 스스로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솔직한 글이 좋을까 아니면 이전처럼 조금 꾸며진 글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좀 솔직한 글을 써보자 해서 쓰고 또 다음날은 다르게 쓰고 그렇게 해서 막 전처럼 글짓기 대회에 나가고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냥 혼자서 일기장에다가 쓰는 정도로 매일 바뀌는 주제로 바뀌는 상상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과거 시점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명은은 나중에 혹시 작가가 되었을까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고 저도 작가 시키기는 싫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꿈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2살이면 너무 네. 창창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꿈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하시고. 아 근데 저는 꿈이 일단 배우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사실 최근에 학교에서 진로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그냥 진로 탐색 중이라고 써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명언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글쓰기를 그만두었을 것 같다. 그러면 문성아 배우님에게는 나 자신을 알게 해주는 게 배우 연기인가요? 혹시 아직 잘 모르는 아니 그건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혜진이 그 자매가 도서관에서 되게 신중하게 읽고 있는 책이 박시부인전이거든요. 왜 그 책을 주어졌는지. 박시부인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못생긴 여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 뒤늦게 그 히어로 물처럼 이렇게 힘을 발휘하여 남편도 구하고 뭐 세계를 제패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의도한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질문이에요. 그거는 일단 책의 후보들을 미술팀에서 구해주셨어요. 일단 그 해 연도 제가 후보들 중에서 그걸 선택했던 이유는 약간 이 자매가 한국 소설 읽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 고전 소설 읽는 게 마치 이 친구들이라면 옛날 서양의 클래식을 읽을 것 같고 정말 폭풍 연도를 읽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한국 고전 소설 읽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명은이로 하여금 얘네가 지금 너무 평화에 대해 좀 의식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박시문전을 읽고 있다? 이거 너무 명은이로 하여금 자존감을 느끼게. 더 화나게 하고 더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책 이름이었어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아마 시퀀스가 영원히 회사원을 찾아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약간 영화가 한번 그 터닝포인트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글쓰기가 어쩌다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글쓰기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문장으로 질러놓고 그 뒤를 첫 문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료를 탐색하거든요. 영어는 우리 아버지 좋은 회사 다녀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첫 문장이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료 탐색을 하고 취재를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나오려고 하다가 사탕 하나를 주고 그 사진 찍어준 분이 사탕을 주잖아요. 소설을 쓸 때 조연 하나 엑스트라 하나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회사원 시퀀스를 생각하게 된 계기와 그 구성 같은 게 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회사신을 저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명은이가 가짜 승리를 할 때 최고의 사람들이 명은이를 영악하다고 하는 최대의 신이 그거일 거예요. 아마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 최대치가 거기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20대 여성 캐릭터가 할 수 있는 학원, 학교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자주 찾아갈 수 있고, 예, 정말 그래서 회사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주중을 같이 봐야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친구들 명은이 다르거든요. 명은이 항상 뭔가를 도움을 받으면 항상 대가를 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라도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 명은이가 선생님한테 환경물 짓기 제안을 받았을 때 명은이 책상에 또 뭐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 명은이는 챙기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뭐 하나 도움을 받았으면 그 새콤달콤도 그런 의미였어요. 명은이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행사 관련 유도하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근데 저는 또 리본 색깔도 다르거든요. 그때 금색이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금색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면 다시 봐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감정이 질투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쓰기나 예술 방면에서 일을 할 때 질투라는 건 굉장히 사람을 갉아먹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소멸시키기도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명은이 혜진 자매에게 어떤 질투를 느꼈고 그 질투를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저는 명언을 끌어올린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복잡해 보이는 그런 감정을 그 배우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먹고 연기를 하셨는지 왜 궁금하고 그 질투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 생각보다 질투가 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쿨한 척 하고 싶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는 성격이라 저도 근데 명훈이처럼 약간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냥 새학기 날도 친구들보다 선생님한테 먼저 말 거는 게 좋고 담임쌤이랑 오히려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며칠 학교를 만약에 안 나왔다가 다시 갔는데 나보다 다른 애랑 더 친해져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되게 화도 많이 나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랑만 이제 얘기하고 저랑 친하고 저한테 심부름 시키시던 분이 이제 다른 애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면 그건 참을 수 없었어요. 명언도 똑같네요. 네,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나보다 선생님이랑 더 친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서 질투를 느꼈던 거는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연기를 할 때 이럴 때는 혹시 그런 감정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나요? 저렇게 잘하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게 예전에 저도 엑스트라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할 때 주인공 친구들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고 연기를 잘해서 부럽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나 그런 비중에 대한 부러움만 있었지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쓰기를 20년 정도 넘게 하면서 많은 작가들을 봤는데 어떤 작가는 내가 훨씬 더 잘 쓴 것 같은데 상대방이 더 잘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작가는 어차피 길이 달라 우리는 다른 글을 쓰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작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질투를 느끼지만 하나는 질투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경우고 하나는 그 질투를 느끼면서 나도 되게 잘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혜진은 그 질투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혜진은 명은이가 대상을 탔다고 했을 때 쌩까버리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인데 그게 어쩌면 저는 자세로 보았을 때는 명은이 훨씬 더 예술에 열려있고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 영화에서 저는
어쩌면 그 솔직한 글을 쓰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쪽은 반대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솔직한 글보다는 사람을 다치지 않는 글을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면 기억나실 텐데 명언이가 결혼하면서 손가락에 그 알이 베긴, 은살이 베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을 때 뭐 대충 솔직하게 쓰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데 일종의 솔직한 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그 솔직한 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감독님이 그런 생각이 약간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어둔 글이 많아요. 이게 나만을 위한 글인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취? 아니면 모두를 위한 글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쓰는 글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도 써봤어요. 시작 과정 중에는 정말 나도 깊어져야지 내 자신 근데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가 저는 항상 픽션과 그리고 경험이 정말 반반 녹아있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그 창작의 영역이 그렇게 꾸며진 영역을 보여주는 게 재밌지 솔직해서 그게 저는 재미가 없고 그게 비밀 언덕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솔직하다는 것도 굉장히 다친격이기 때문에 어떤 솔직함은 굉장히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솔직함은 또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함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한 글을 명언이가 쓰고 그걸 묻어보잖아요. 비밀의 언덕에다가 묻어버리는데 제가 20년 이상 글을 써본 사람으로서 명언이가 나중에 분명히 그거 밑에 다시 간다. 그거 어디지? 글쓰기라는 건 어쩌면 기억의 언덕, 기억의 비밀의 언덕이라는 곳에 자기 생각을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명언이가 작가가 되어서 작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작가가 되어서 뭐 쓸 거 없나라고 할 때 그게 있었지 하고 그 언덕에 가서 땅을 파헤치는 순간에 분명히 온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몽타주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언덕에다가 그 글을 퍼붓는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몽타주 장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드신 것 같고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기 지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일단은 명은이가 그 글을 자기 인생 역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썼고 다시는 이렇게 쓸 수 없고 이 감정으로 거기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버리거나 찢거나 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잘 의식을 치러서 잘 묻어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내가 정말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던 동네가 보이는 정말 높은 나 저랬었지. 그거를 딱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은 잘 묻어주자. 그런 느낌으로 근사하게 제 나름대로 제 근사하게 찍고 싶었던 공간과 장면이에요. 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글이 명언이가 쓴 글이 솔직한 글이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고 대상을 받는 작품이고 명언이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솔직하다고 하는 글이 팩트가 틀린 게 많아요. 말하자면 엄마를 바라보는 태도나 엄마를 바라보는 관점, 아빠를 바라보는 관점, 외할아버지의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명언이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명언이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글을 돌이켜봤을 때 그건 솔직한 글이 아니라 한쪽 면밖에 보지 못했던 글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글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감독님 저는 더 심한 거짓말도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지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정도는 거짓말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넣고 어떤 거짓말을 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구현하려고 했던 거짓말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던 거짓말은 정말 그 최대치는 가짜 가족이었어요. 가짜 가족. 예, 그게 저의 명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외면적인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그 거짓말을 연기하면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생에서 최초에 했던 거짓말이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뭔지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을 때 느낌 같은 게 기억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연기는 잘하는데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짓말 진짜 못해요. 저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 그 거짓말 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제가 더 불안해하고 찔려가지고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거짓말 자주 한다고 해도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그냥 제가 거짓말할 때 느꼈던 그대로를 연기하기에는 저는 막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연기한 건 아니고 명훈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훈이가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라고 생각해서 명훈이의 연기를 연기한 거죠. 네, 아주 수준 높은 배우입니다. 이게 저예요. 거짓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처음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이 사람은 속일 때 떨림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건 픽션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픽션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서 그 배경을 성원시로 한 것도 이게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사람들이 소환할까봐 아예 픽션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원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맞아요. 그거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정말 그것만 고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증의 작업이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속성도 가져오고 싶고 저 지역에 있는 속성도 가져와서 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그 지명을 하게 되면 딱 그 고증을 시연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점이 하나 흥미가 없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요. 지금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까 봐 사전에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지역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지역의 어떤 공간 그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은밀하게 준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새롭게 창조해야겠다라고 성원식을 만들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이 좀 어그러졌어요. 모든 걸 다 실제로 만들고 그랬어야 됐거든요. 시청 간판조차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더 맞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본인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엄마가 제가 시 읽을 때
저희 엄마 이제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양손 가득 젓갈 들고 있을 때 제가 살짝 쳐다보다가 뒤에 이렇게 등져서 가잖아요. 그 장면이 원래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좋아했던 이유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장면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예쁘게 나와서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우답게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거의 후반에 시상식에서 키 큰 아이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도 활짝 웃는 그 장면이 좋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면요. 네, 진짜 그 왜, 장면. 저는 사실은 제 SNS에 썼는데 그 장면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일단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사진 안 찍고 싶을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웃고 뭐하러 찍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거지만 명훈이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장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울었던 두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저 작가로서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한 글, 센 글, 강력하게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다른 구석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글은 늘 잔잔하고 소소하고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런 글은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명훈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나답지 않은 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나다운 글을 쓰면서 약간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있는 걸로 만족해 라는 태도 같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게 내 모습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눈물을 흘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님이 그 장면을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잘 맞네요. 해장도 보이는 대장님 말하지 않으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 장면을 연출하셨을 때 그 조명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은요, 제가 저 혼자 콘티를 그려볼 정도로 구현하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내 앞에 정말 키 큰 애가 목이 있고 조명이 그래도 반만 여기 얼굴에 하나 비치고 반은 여기 어두운데 여기서 웃고 있는 이거 정말 잘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명이랑 촬영이랑 해서 연출을 했고요. 그 순간이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명훈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러 가는 친구였어요. 앞에서 빛도 받으려는 그런 성격의 친구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날은 거의 없고 누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마 명훈이 크면서 더 그럴 날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명훈이는 최초로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아니죠.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성장의 한 단계라는 것을 그때는 명훈이가 첫 경험을 한 정말 씁쓸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 순간이라서 저 되게 공들일 수 없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셋 다 잘 먹는 거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일종의 판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이 저런 선생님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장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이 거짓말을 해주고 에란 선생님은 잠깐 이제 사심을 들여서 공을 뺏어가려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 가득한 말을 해주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생님까지 모든 선생님이 약간 판타지같이 느껴져요. 실제 학교 현장에는 어떤지 개인은 없었는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 다니신 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패스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착하시고 이제 네 그래요. 거짓말 못한다고?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건 그냥 학교를 위해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선생님을 생각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아까 조금 더 악하거나 사실 그런 선생님을 한 번쯤은 나올 법한데 등장시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생님을 그리려고 할 때 맑은 눈을 가지는 게 필요했어요.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봐왔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을 구현할 때 1996년도의 인간상을 고증하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조금 트렌디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에란과 그 6학년 선생님일 텐데요. 제가 성장이 오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견뎌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때때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배려해 주거나 센스 있게 우리를 지켜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었든 친구였든 누군 동료였든요. 그런 게 제가 성장해 왔을 때 많은 수많은 성장통의 언덕이 있었지만 무엇으로 내가 하루 나 이런 날이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견뎠던 거는 예상치 못한 센스였어요. 그게 아마 이 선생님 어른들에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제가 오늘 첫 모델레이터 해가지고요. 시간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질문도 좀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못하게 되더라도 모델레이터의 부주의함 때문이니까 하는 마시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명언이 중간에 고깃집에서 도망친 거는 알겠지. 또 명언이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언이가 도망친 걸 알고 얘기하지 않는 건 거짓말일까? 비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이렇게 구축하고 싶었는지 제가 하고 싶어서인지 궁금해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 고깃집 사건은 명훈이에게도 언덕이었지만 부모님에게도 이거는 모르는 척하자 라는 부모님만의 언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언덕을 만든 거죠. 친구랑 싸웠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말하지 않은 건 자신만의 언덕을 만든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숨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건 강기루 배우님이 성우형 아빠 강기루 배우님이 이걸 보고 얘기하신 건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난 명훈이 학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 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훈이가 집에서 맨날 뭐 투정 부리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만 봤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강기루님 자기 부분밖에 대본 안 보시나요? 무슨 얘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는 거죠. 진지하고요. 그런 거는 모르실 것 같고 이런 거 정말 이 친구가 속이고 있는 손가락이 있으실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주시면 제가 독채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둘 다 너무 빨리 드셨어요. 독채식이 너무 좋아. 여기 가운데 대장분. 세 번까지만 받고 끝내면 네네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저희 세 번까지 네. 이 질문은 처음일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오늘 문성아 배우님께서 자기는 연기 정말 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인터뷰 장면에서 그 나레이션 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명훈이
아까 살짝 말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약간 건방지게 말한 것 같아서 제가 절대 이제 연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쓱쓱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였고요. 저 몽타주 씨는요 사실 제가 찍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 몽타주가 이 영화의 반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짧게 있는 씬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처음 봐가지고 감독님한테 약간 저는 좀 힘들었어요. 촬영하면서 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거 연기할 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뒤늦게 봤을 때는 그냥 감독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나레이션만 생각하면 손에 막 땀이 나요. 왜냐면 제가 그 압박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씬인데 이 몽타주는 정말 중요한 씬이고 정말 잘 녹음해야 되고 이게 하나도 그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힘들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승아 배우랑 정말 길게 녹음했죠. 저희 정말 하루 종일 했을 정도로 정말 길게 녹음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갔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기울였던 그렇진 않았어요. 저 즐거웠어요. 일하는 게 즐거운 프로니까. 네, 배우와 함께 계십니다. 다섯 번째, 네. 명은이가 5학년 때 처음으로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4학년 때까지는 나갔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도전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신박한. 저는 처음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그 시기가 친구들이 우스갯소리했는데 주로 반장 회장을 남학생들이 많이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은 주로 뭐 부회장이나 부반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부담감을 부모님 학교 오셔야 되고 되게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 때 명희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했던 애들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준 적 있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잘못하십니다. 여기 아까 저쪽에 분 계셨었는데, 네, 거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뭐 선생님도 그렇고 혜지도 그렇고 되게 쉽게 약간 좀 뻔하지 않은 분들이 등장했고 또 생각 뻔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그 회장 어머님과 명은이의 관계가 되게 약간 좀 또 특별해 보였는데 그 서점신에서 회장 어머님이 처음 집었던 책이 우울증 책이었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 회장 어머님은 명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울증 책을 아마 인서트를 크게 보여줄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 우울증 책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그 회장 어머님이 완벽한 가족에. 근데 그 우울증 책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공허했으면 아들의 글을 써주기 저기 책을 찾았을 것이며 고깃집에서 얼마나 공허할까. 이거 우리는 먹는 게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또 얘가 인사 안 했다고 막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밌는 여지가 있고 그 인물의 입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유머를 넣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인물을 그냥 회장 엄마라고 해서 라이벌, 명의의 적대 관계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정말 나이스한 어른 있잖아요. 명희 너가 먼저 책 골라. 네가 읽고 싶은 책 먼저 골라. 그런 관계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수를 받고 싶지만 모더레이터의 부주의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 언덕이 벌써 15,000 가까운 관객을 이렇게 저는 올여름 그 많은 작품을 봤는데 저의 최고의 작은 비밀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또 달았어요. 뭐 되게 달았는데 하여튼 최고의 작품이어서 이 자리에 흔쾌히 나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 더 입소문 나가지고 2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긴장했어요.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작가님이랑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글쓰기를 다루고 있는데 작가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요. 사실은 작가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저 글을 쓰면서 항상 관심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 긴장이 됐는데 오늘 너무 모델리티가 처음이셔서 그런데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관객들 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굉장히 많이 수다를 떨 수 있는 너도 그랬어? 네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수다를 떨며 돌아가시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명훈이도 좋고 애랑도 좋고 어떤 인물이든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제가 긴장을 별로 잘 안 하는 프로인데 긴장이 오늘은 되더라고요. 이제 감독님이 비밀의 언덕 제목을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서 비밀의 언덕에서 언덕이 성장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성장통도 있지만 이제 자신만 아는 비밀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장통이 굉장히 자주 이제 다리에 키 클 때 성장통 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오는데 요새는 성장통이 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키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성장통이 오셔도 그러니까 꼭 다리에 오는 성장통 말고 성장통이 오셔도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어울린 의미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존재 자체가 짐이 됐군요. 오늘 긴장하게 만든 게 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모델리터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자 끝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물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왜 너희들 가정 환경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너희들이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해. 그 장면에서 물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한 관대함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속이려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픽션이어서 세계를 더 확장시킨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거짓말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면 세계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배우님 말씀대로 감독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제2 2차 지휘를 각자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